예,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이것이 주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그 앞서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이번에 연결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첫 번째 정상회담을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2000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공조이고요. 올해는 연결이라고 화두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연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글쎄요, 뭐 철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한 서너 단계가 있는데요. 예. 그림을 머니투데이에서 딱 준비한 게 있는데 딱 이겁니다. 남과 북을 연결한다는 아주 네. 단순한 얘기겠죠.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고요. 또 7월 13일 날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거 네. 되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낙연 총리도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 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한반도와 대륙을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계까지 넘어가는 걸 연결을 세계의 연결이라고 얘기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길도 연결하고 돈도 연결하고 땅도 연결시키고 사람도 연결시키고 힘도 연결시키고 문화를 의미하는 흥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흥도 연결시키는 이런 6가지의 또 개념까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네. 저기에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철도 연결은 그래도 눈에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송기정 당시 네. 선수가 마라톤하러 서울에서부터 베를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림이 있다 이거죠. 지금 한국이 북한을 통해 하고 저 멀리 시베리아도 갈 수 있고 만주 횡단도 하는 거 되겠고요. 이제 북경도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몽고 가는 거고 한반도 종단에서 이런 대여섯 가지의 어떤 횡단까지 하는 건데 물론 꿈일 수 모르겠으나 네. 일단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의지만 되는 건 아니죠. 예. 미국의 제재, 유엔 제재도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이런 러시아 그런 남북 철도 이런 거에 대한 첫 번째 사업은 올해 안에 해보자는 것이 지금 현 정부 여당의 생각이다라고 일단 알려주고 있네요. 어떤 철도 사업도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나 증권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유독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확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동행하는 경제인 자체가 네. 전체 한 200여 명의 어떤 수행단 중에 한 50, 60명이 일단 여기 관련된 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4대 그룹 재벌의 오너나 아니면 거기에 부회장이 가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가죠. 한국전력도 가죠. 그러면 코레일도 가고 또 한국관광공사도 가고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도 가고 또 흥미로운 게 4차 산업혁명위원장도 가고 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특이한 건 소카 이런 거 대표도 가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면 다양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비핵화도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니 앞으로 이제 크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암시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준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도 있겠으나 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자체가 향후의 큰 어떤 그림이죠. 구체적인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글쎄요, 만약에 정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 가치를 이제 어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증권에서 한 군데에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치연구원 이건 대한민국 정부 산하인데요. 예. KIEF라는 워낙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요.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 효과가 최소 170조 원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것은 연평균 5조 7천억 규모 그리고 남북 경협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북한은 경제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과 개발이 필요한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GDP 같은 경우에 0.3%포인트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되겠고요. 이거 도대체 경제 효과 170조가 어디서 나왔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런 거죠. 수익성에 초점 맞춘 개성공단이 2단계로 열리고요.
그다음에 남쪽 개성공단을 전체를 통일 경제 특구로까지 만들고요. 그리고 예.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거 있죠. 맥도날드 뭐 평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대북 투자 많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효과가 170조 나온다. 물론 자세한 얘기 다 못하지만 이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예.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래서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되면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강점들을 우리가 좀 시너지를 얻어볼까 한다면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네. 저 중학교 때부터 북한의 강점은 자원, 그렇죠.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단천 지역을 많이 합니다. 단천 사업인데 사실 단천 사업을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까먹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요. 2007년 남북 정상회 당시에 한경도 지역에서의 단천 지역에 3개 광산을 개발하기를 합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그네사이트, 연, 아연 이런 게 주요 품목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한 이후 경색되면서 현재까지 중단됐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30년 동안 4조 1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오고 있겠고요. 예. 여기서부터 뭐 가공 공장도 그 안에 만들어야 되죠. 인프라 건설돼야 되죠. 30년 동안 이렇게 누적 효과가 되면 38조 원은 훅 뛰고요. 이것이 북한 지하자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또 7천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묻혀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하고 산업화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단천 사업이 하나의 어떤 심벌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북한에서도 이득을 보겠지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도 크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되겠고요. 북한은 어떤 개발을 통해서 정말 개발을 통한 이제 뭐 어떤 살림살이를 나아지는 그런 양쪽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그 효과, 전망들을 저희가 해봤고 개괄적인 사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다고 끝내라네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증권회사 시각이 요즘 바빠졌거든요. 네. 증권회사 시각 중심으로 좀 구체적인 것들 분류를 해갖고요. 내일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투자 전략은 내일 특집 2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